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있는 인텔 본사에서 열린 2022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삼성이 공개한 새로운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발표하던 중 삼성 디스플레이 최주선 대표가 마법을 보여주겠다며 17인치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최 대표가 태블릿 PC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손에 들고 나와 디스플레이 오른쪽 부분을 잡아당기자 13인치 크기는 갑자기 17인치로 커졌고 장내에는 박수와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날 삼성이 깜짝 선보인 제품은 17인치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로 테두리 안에서 디스플레이가 돌돌 말리는 일종의 롤러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평소에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말아뒀다가 필요할 때 펼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프로토타입으로 인텔은 새로운 PC 폼팩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마법과도 같은 디스플레이 시연을 본 뒤 팻 겔싱어 CEO는 나도 해보자며 패널을 받아들고 잡아당기며 신기하다고 말했고, 겔싱어는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연결해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제어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능 유닛은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최 대표는 이 기기가 작은 컴퓨터라고 소개하면서 삼성의 디스플레이와 인텔이 만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능숙한 영어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의 혁신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폴더블 이스곤, 폴더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수위 높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폴더블 폰을 세상에 유행시키며 스마트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이 접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미는 시대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농담을 들은 참관객들은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최 대표는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최 대표는 끝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초의 PC용 17인치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PC의 새로운 미래 트렌드를 예로 든 것이다. 폴더블은 끝났지만 이제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가 시작된다. 이처럼 삼성이 무엇을 만드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 역시 삼성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 최고 재무 책임자의 쿠팡과도 인연이 있는 IPO 전문가를 선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세계가 지금 ARM의 최고 재무 책임자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온 뒤 곧바로 나온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ARM은 재무통인 쿠팡 이사회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출신의 제이슨 차일드를 최고 재무 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차일드는 IPO 추진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인물인데, ARM이 이런 인물을 영입했다는 것은 매각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증시 상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르네 하스 ARM 최고 경영자가 중립성을 강조한 점도 ARM이 상장에 무게를 실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ARM이 특정 반도체 기업에 인수되는 상황에서 할 필요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스 CEO는 최근 IT 매체 더 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자업계의 스위스와 같은 기업이다. 특정 기업에 집중하는 대신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모든 고객사와 협력하여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손정희 회장의談판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일 ARM이 상장을 진행한다면 삼성은 ARM에 대해 소수 지분 투자 정도로 사업 협력을 논의할 수 있고, 예상을 깨고 ARM이 매각을 추진한다면 삼성은 다른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 수도 있는데, 이 일은 세기의 빅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ARM과 삼성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가 ARM의 반도체 설계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삼성은 메모리와 모바일 앱 사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불발되었을 때 피인수 기업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인수 효과도 예단하기 어려워서 기업 인수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따라서 삼성이 지분 투자 혹은 양해각서 수준의 사업 협력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미국 CNBC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치포와 관련해 한미 간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CNBC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이며 삼성전자를 포함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시장이라는 점은 동맹 참여국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치포와 같은 동맹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설계,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반도체 산업은 중국 시장과 깊숙이 연결된 상태라서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대중국 기술 통제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한국을 IRA 법안으로 압박까지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기술 강국 네덜란드가 한국과 네덜란드는 똑같은 첨단 기술 중견국이라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해 미국을 긴장시켰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모두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 따른 세계적 공급망 재편 과정에 비슷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중요 교역 상대인 중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인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는 예민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네덜란드 경제 또는 세계 경제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원치 않는다. 가능한 분야는 열린 태도를 취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네덜란드는 외교와 기술, 경제의 조합에서 공통적인 강점이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기술을 위한 규범과 표준을 마련하고 우주안보, 사이버 안보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동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술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뚫고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도 성공해 다시 한번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필수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질화 갈륨 전력 소자도 포함됐습니다. 출력을 높이면서도 부피는 줄일 수 있어 실리콘을 대체할 반도체 소자로 떠올랐지만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질화갈륨 전력 소자를 세계적 수준으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높은 출력이 필요한 군사용 레이더나 위성통신, 차세대 이동통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화갈륨 반도체 핵심 부품마저 국산화함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장한 미국은 최근 일본을 만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반대하는 언급을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 수장들을 만난 캐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한 나라도 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우리와 동맹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지 말 것을 언급한 것인데요. 앞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간 반도체 협의체인 치포 동맹의 실무회의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이 적어도 치포 동맹 안에서는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반도체 수출 규제를 풀고 협력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치포 동맹 안에서 이렇다 할 반도체 역량을 갖고 있지도 않은 일본이 자꾸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니 고민스러울 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이제는 일본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